근데 문제를 보게 되면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신 유럽 대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두 개 대륙에서 과거의 자극,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한번 쭉 재봤더니 두 개 경로가 달라 보인다는 거지. 자, 두 개 경로가 달라 보인다. 어쨌거나 자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동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이동 경로가 같은 시대 현적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지. 그 말은 실제로 자북극은 동일한 시기에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북극, 자남극 다 한 쌍씩, 한 개씩만 존재하는데 대륙이 이동함으로써 그 경로가 벌어진 거지. 두 경로가 두 개로 분리된 거지, 경로가.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A 대륙, B 대륙 쭉 나와 있고 A, B가 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건 밑에서 알아봐야 되는 거고. 자, 갑시다. 자, 과거에는 두 개의 자기 북극이 존재하였다. 맞아, 틀려? 틀렸지. 한 시대 한 시점에는 무조건 자북극 하나, 자남극 하나, 한 쌍의 N극과 S극만 존재한다. 네, 틀렸습니다. 자, 대서양은 점점 넓어졌다. 지금 볼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판게할 때 분리 현존문명 이것들이 합쳐져 있다가 북아메리카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로부터 분리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대서양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가나를 보게 되면 나가 과거의 모습이고 가가 현재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대서양은 점점 넓어졌다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해령이 이제 가운데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서 계속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넓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A. 자, 니는 맞고. 자, A는 유라시아 대륙이다. 자, 이 그림에서 봐봐. 지금 그림 차이는 뭐냐면 나는 원래 북아메리카를 원래대로 붙인 거고 그리고 가는 현재의 모습이야.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가에서 만약 나로 고치면 북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원래대로 붙여놓으면 자, 봤더니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일치했던 거지? 일치하게 되는 거지? 원래는 붙어있었는데 분리됐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고 자, 그리고 자, 가나 그림을 보면 북아메리카는 움직였지만 유라시아는 아프리카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실전의 이동 경로와 점선의 이동 경로 중에 이 이동 경로 중에 역시 움직이지 않은 게 누굽니까? 실전이야, 점선이야? 그래, A, 실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 중에 움직이지 않은 건 가나 중에 움직이지 않은 건 유라시아. 이동 경로 역시 움직이지 않은 건 실선. 그럼 실선은 바로 유라시아 거라 그 말이지. 그러면 점선은 당연히 북아메리카가 될 거고 점선 B는 북아메리카, 실선 A는 유라시아. 그러면 A는 유라시아. 맞는 말이죠? 일단 맞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북아메리카를 원래대로 붙인단 말은 현재 가운데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동 경로가 이 점선 역시 반칙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대로 다시 붙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일치됨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디귿. 답 4번 되겠죠? 자, 14번. 자,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5억 년 전부터 쭉 나와 있지만 어쨌거나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 뭐 유럽은 유라시아 일부니까 뭐 유라시아 대륙이라도 상관없겠지? 자, 갈게. 자, 지구 자극의 위치는 계속 변화했다. 자극, 자북극이나 자남극이나 이 자극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러면 위치는 계속 변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동 경로가 있는 거잖아. 자, 지질시대 동안 두 대륙의 상대적인 위치는 달라졌다. 당연한 이야기지. 이들이 서로 위치가 바뀜으로써 현재 이동 경로도 현재 분리가 된 거였지. 그리고 여기인데 여기서 상대적 위치라 말한 것은 아까 앞에 그림 보면 이 지금 가나의 그림 보게 되면 유라시아는 거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북아메리카는 지금 이동시켰잖아 맞지? 근데 실제로는 유라시아도 움직여 안 움직여? 실제는 다 움직여. 다 움직이는데 그림상의 표현을 유라시아 중심으로 표현한 거지. 맞지? 만약 볼게. 참고로 차 두 대가 가고 있어. 하나는 20으로 하나는 10으로. 그러면 20인 게 더 빨라서 쭉 더 빨리 앞으로 질러가겠지. 그러면 참고로 이쪽에 있는 게 이게 빠른 게 20이라고 느린 게 10이라 한다면 속도 차이가 얼마죠? 다시 할게. 빠른 게 30이라고 느린 게 10이라 할게. 속도 차이는 얼마야? 20이야. 그러면 느린 놈을 정지시켜 놓고 상대적으로 20으로 얘가 멀어지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상대 움직임이지? 상대 운동이지? 되겠나? 그래서 그런 것처럼 유라시아와 원래 북아메리카 둘 다 움직이고 있지만 현재 보면 하나만 거의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하나의 상대적 움직임을 표현했기 때문에 상대적 운동이라 표현하는 거지. 자, 갈게.
자, 디귿. 5억 년 전에 자북 2개, 이거 맞아 틀려? 틀리지. 무조건 한 시대는 한 개. 앞에 문제든 뒤에 문제든 다 비슷하게 다 묻고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묻는 게 거의 나와 있다 그 말이지.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틀리면 안 돼. 자, 15번. 자, 15번은 역시 또 같은 내용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5억 년 전에는 자북국이 2곳 틀렸지? 항상 한 시대는 한 개. 자, 자북국은 지질시대에 따라서 그 위치가 변화했다. 자북국, 자극 역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경로가 2개로 분리되는 것은 대륙의 이동 때문이고. 자, 자국 이동 경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대륙 이동하기 때문에. 바로 묻고 있지? 맞는 말이지. 답은 5번 되겠지? 쉽지. 자, 넘어갈게. 자, 16번. 역시 마찬가지야. 자, 쭉 물어보는 것. 과거에 자국 2개 틀렸고. 답은 1번이네. 바로 나왔지? 그럼 나머지는 확인 좀 해봅시다. 자, 지질시대 동안에 자북국 위치가 변화했다. 자극은 이동한다. 자, 자북국 이동 경로 연구하게 되면 대륙 이동 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 맞죠? 아까 대륙을 원래대로 붙였더니 경로가 일치했잖아. 그 말은 원래 대륙 위치가 저기였다. 그 말이지. 그러면 그 역으로 대륙이 이렇게 분리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자,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 약 4억 년 전에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다. 실제 보게 되면 정확하게는 약 2억 년 전이었죠? 맞나?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2억 년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판결을 말하는 거지. 되겠지? 자, 고생물 화석 분포 통해서 지질시대의 대륙 분포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참고로 고생물 화석 분포 이걸 제시했던 사람은 베게너라는 사람이었고. 되겠습니까? 자, 오늘 내용 뭐 할 거냐면 판이동의 원동력. 이건 이미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바로 멘틀의 대류죠. 근데 멘틀의 대류에서만 원래 앞번 교육 과정이면 멘틀의 대류까지만 했어. 근데 추가적으로 내용이 더 있어 원래 실제로는. 그래서 거기까지 내용을 더 제시할 건데 제일 첫 번째로 멘틀에 의한 작용. 여기서 말하는 멘틀에 의한 작용이란 것은 멘틀의 대류뿐만 아니라 멘틀의 또 다른 작용에서도 생기는 힘도 있어. 그것까지 같이 표현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멘틀의 대류. 일단 이거는 핵심 내용이니까 추가되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자, 멘틀의 대류라는 것은 이런 거였지? 멘틀 내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것. 근데 이 그림보다는 좀 더 정확한 것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멘틀의 대류라는 것은 연약권에서만 발생하는 거지 멘틀의 상부에서만 일어나는 거지. 원래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야. 어쨌거나 이건 멘틀 대류를 일반적으로 표현한 거고 원래 정확하게는 연약권에서의 멘틀 대류를 말한다. 자, 멘틀 대류뿐만 아니라 멘틀이 대류함으로써 그게 원인이 돼서 판에서의 움직임과 판 내에서의 어떤 힘이 생겨. 이게 바로 더 다른 힘인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뭐냐면 좀 더 정리할게. 자, 일단 그림을 설명하면 1번의 위치가 뭐냐면 멘틀의 상승부로서 발산 경계의 부분이야. 그러면 멘틀이 상승하고 새로운 지각 만들어지면서 끊임없이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1번은 뭐냐면 밀어내는 힘이야. 판을 밀어내는 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미끄러지는 힘인데 해령이란 산맥이 있고 양쪽 쭉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심해져 평원에 올 거고 더 가면 해구가 될 거야. 어쨌거나 해령이라는 높은 곳에서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있지. 그래서 해령과 해구 사이의 높이 차, 이 차이 때문에 경사가 발생을 하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 하는 미끄러지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어쨌거나 나중에 두 개 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좀 더 밀도 큰 애가 파고 들어가는 섭입이 발생을 하고 섭입을 했을 때 겉에 표면에 있던 차가운 판이 들어갈 거니까 좀 더 주변보다 밀도가 클 거야. 밀도가 큰 판이 들어간단 말은 어쨌거나 지금 중력 때문에 밀도 크니까 가라앉을 건데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끌어당기면서 들어가겠지. 그래서 당기는 힘이라고,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힘을 정리할 거야. 그림은 좀 이따 그릴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제일 처음 멘틀의 대류를 간단히 정리를 하면 자, 멘틀이라는 것은 멘틀의 상부에 특히 연약권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연약권의 연약권은 부분 용융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이 가능하고 이 유동으로 인해서 그 위에 실려있는 판이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멘틀 대류에 따라서 판이 움직이게 되는 거지. 자, 이 내용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멘틀 대류 외의 힘이야. 근데 멘틀 대류 외의 힘이지만 멘틀의 대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 뭐라 표현하냐면 판 자체에서 만들어진 힘이라 그래.
원래 판의 운동이라는 것은 멘틀이 대류함으로써 이게 어떤 그 위에 실려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 근데 판 자체에서 만드는 힘을 결칭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 아까 했던 건데 이런 겁니다. 아까 밀어내는 힘, 미끄러지는 힘, 잡아당기는 힘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해령 하부에서 마그마가 상승하게 되면 자, 해령 부분에서 새로운 해양지역 해양판이 만들어지면서 끊임없이 계속 밀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밀어내는 거지. 그래서 판을 양쪽으로 밀어내는 힘으로써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판을 양쪽으로 밀어내는 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해령과 해구 사이에 어쨌거나 경사가 있다, 높이 차이가 있다. 해령은 바다의 산맥으로서 높이가 높고 해구는 어쨌거나 제일 골짜기로서 위치 자체로 본다면 낮은 곳이잖아. 그래서 해령에서 심해지로 왔다가 나중에 해구까지 골짜기 가게 될 거야. 그럼 어쨌든 이 두 군데에 높이 차이가 생긴다. 높이 차이가 있단 말은 경사가 있다. 그래서 해령에서 해구 쪽이 높고 낮은 이런 상대 차이를 가지게 되는 거지. 자, 경사가 있다, 높이 차이가 있단 말은 우리가 경사가 있으면 낮은 곳으로 굴러가잖아. 그런 것처럼 중력 작용에 의해서 좀 더 낮은 곳으로 굴러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미끄러짐이 생긴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중력 작용에 의해서 현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미끄러지는 힘이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또 얘기 또 하면 이 세 번째 C가 가장 큰 힘을 작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힘을 작용해.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A와 C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A와 C는. B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 자, 일단 C. 해구에서 판이 섭입하게 되면 하강하는 판에 중력이 작용한다. 이 하강하는 판은 주변보다 밀도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밀도가 크기 때문에 좀 더 큰 중력 작용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막 밑으로 내려오려고 할 건데 판은 다 연결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내려가는 판만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돼 있으니까 전체를 다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판을 잡아당기는 힘으로 작용한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자 1, 2, 3 아까 했던 거지? 1이란 말은 바로 해령에서 좀 해령 하부에서 멘틀 상승하면서 새로운 지각 만들어지면서 밀어내는 것. A, 스몰 a 말하는 거고 2라는 것은 해령과 해구 사이 높이 차이 경사를 가지고 있어서 미끄러진 힘이다. B, 그리고 3이라는 것은 하강하는 판이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판이 전체를 잡아당기면서 내려간다. 이게 C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추가적으로 아까 가장 큰 힘을 작용하는 게 C라 그랬어. 그리고 A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힘의 크기 가장 작은 B입니다. 좀 강조를 많이 안 해. 그래서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 B를 제시 안 하고 A와 C와 함께 이 D 이걸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섭입하는 판과 그 위에 놓인 판을 함께 해구 쪽으로 잡아당긴다. 근데 이 잡아당기는 지금 멘틀이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있지. 이건 뭐냐면 섭입하는 판도 있겠지만 이 판이 현재 들어가면서 그 옆에 닿아 있는 섭입당하는 판이 있겠지. 대륙, 예를 들어서 대륙판 같은. 근데 서로 접해 있고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해양판을 잡아당기더라도 현재 보면 같이 붙어 있는 대륙판도 같이 끌려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지. 어쨌거나 이것들을 밑으로 끌어 잡아당기는 결과적으로 멘틀이 대류지. 그래서 멘틀이 이 판들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C와 A. 기억을 꼭 합시다. 갑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판 이동의 원동력인데 판 이동을 멘틀의 대류만 해도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해. 근데 원래 판 구조론 다음이 뭐였냐면 플룸 구조론이 있다 그랬어.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게 바로 플룸 구조론이야. 그럼 이 발전 과정에서 본다면 판 구조론에서 그 다음 플룸 구조론인 것은 이 플룸 구조론은 판 구조론이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야. 판 구조론을 설명하지 못한 것 역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발전된 이론이 바로 플룸 구조론입니다. 그러면 플룸 구조론이 뭐냐? 볼게. 자, 플룸 구조론이라는 것은 원래 플룸이라는 것은 보면 뭐 굴뚝에서 연기가 쭉 날 때 연기가 쭉 연결돼서 퍼져나가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해볼게. 이 그림을 우리가 플룸 구조로 많이 제시하거든. 이 그림이. 자, 보면 뜨거운 플룸이 있고 차가운 플룸이 있어. 뜨겁단 말은 밀도가 큰 거 작은 거? 밀도가 작은 것. 상승한다 그 말이지. 차가운 플룸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밀도가 큰 거야. 그 말은 하강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멘틀의 대류보다는
멘틀 내에서 상승하고 하강하는 이 덩어리들, 이 기둥들을 말하는 게 바로 플룸이야.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플룸 구조를 하는 것은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 불균질, 그러니까 온도차가 발생하고 이 온도차 때문에 밀도차가 생기고 이 밀도차 때문에 상승하는 놈도 있고 하강하는 놈도 있고 그 멘틀 덩어리를 우리가 바로 플룸이라고 한다. 그래서 멘틀 물질 덩어리를 플룸이라는데 이 멘틀 물질 덩어리가 상승 및 하강을 한다. 움직임을 가진다. 그 말이죠. 이거의 원인은 결과적으로 밀도차, 더 원인은 바로 온도차 때문이지. 자, 다시 가면 자, 어쨌거나 이렇게 플룸들이 상승 및 하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구 표면에 다양한 변동들이 발생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 변동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 외에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자, 판 내부에 발생하는 화산활동 설명도 가능합니다. 그 뭐냐면 원래 판 구조론만 이야기를 하면 자, 판 구조라는 것은 지구 표면에 여러 개의 판이 있고 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면서 그 이제 판의 경계에서 다양한 지각 변동이 발생을 하잖아. 근데 판의 경계가 아닌, 이거 봐봐. 판의 내부란 말은 이 말입니다. 만약 판이 있다면 판의 내부란 말은 어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그 속 파고 들어가서 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의 경계가 아닌 판의 경계 안쪽에 있는 이 지점에서 지각 변동들이 발생을 하면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플룸 구조론이라는 거지. 대표적인 게 우리가 했던 바로 열점을 말합니다. 하와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산활동이라는 것은 판의 내부란 말은 판의 경계가 아닌 안쪽을 말한다. 이 화산활동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와이를 말한다. 이 하와이는 열점에 의해서 형성된 것. 바로 플룸 구조론과 연관성을 가집니다. 자, 열점이란 단어는 앞번에 문제를 풀면서 제시를 했었는데 오늘 좀 제대로 배울 거야. 자, 다음 넘어가서 자, 하와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하와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와이를 보게 되면 태평양판 한가운데 있잖아? 바로 판의 경계와는 무관한 것이지. 여기는 판 구조로만 가지고는 판의 경계에서 이런 지각 변동들에 대해서 이 하와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넘어갈게.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 플룸 구조론의 지구 내부의 구조를 봤었는데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이 있습니다. 차가운 플룸이란 말은 차갑다, 그만큼 온도가 낮다, 밀도가 크다가 되겠지. 바로 하강하는 애야. 자, 설명을 하면 일단 이 내용 보게 되면 수렴형 경계에서 판이 섭입이 일어난다. 우리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지. 수렴하는 경계에서 좀 더 밀도 큰 애가 파고 들어가게 될 건데 자,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경계 부분에서 쌓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섭입하게 되면 무한정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야. 뒤에서 섭입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얘가 내려가는데 무한정 계속 쭉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경계까지만 내려가. 이 깊이가 얼마냐면 700km입니다. 참 우리가 그 얘기 들었을 거야. 섭입하게 되면 섭입하는 과정에서 섭입대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을 하잖아. 얕은 곳에 발생한 지진을 뭐라 불렀지? 얕은 곳에서 발생한 천발지진. 깊은 거는 신발지진. 근데 지금까지 측정한 그 진원의 깊이를 보게 되면 가장 깊은 게 얼마냐면 거의 700km야. 자, 섭입대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할 건데 가장 깊은 곳이 700km야. 그 말은 그 700km 더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그 말이지. 그래서 얘가 파고 들어가서 거의 700km 부분에서 거의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위에서는 계속 밑으로 섭외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계속 그 700km 부분에 쌓여. 그 700km가 바로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야. 멘틀을 상하부로 나눴을 때 그 경계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700km가.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쌓인단 말을 다르게 표현했을 때 뭐 체류란 말도 하기도 하고 축적이란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계속 쌓이는데 쌓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계속 쌓이기만 하는 게 아니야.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어쨌거나 주변보다는 좀 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게 좀 머물렀다가 이 전체 덩어리가 하강하게 돼. 이게 바로 차가운 플룸이야. 하강하는 플룸이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밀도차에 의해서 하강하게 된다. 밑으로 이 덩어리가 내려오게 된다. 계속 무한정 쌓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700km 부분에서 쌓이게 되면 충분히 크게 커지게 되면 이게 하강을 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차가운 플룸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섭입하게 되면 자, 섭입을 해서
자, 여기가 볼게. 600과 800 사이 700km인데 상부와 하부 멘틀 사이라는 거지. 여기에 머뭅니다. 머물다가 충분히 쌓이게 되면 이게 하강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 덩어리가 하강하는 자체를 우리가 하강하는 플룸, 차가운 플룸이라는 거지. 됐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차가운 플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시아 지역. 자, 그러면 아시아 지역에 일단 판구조적 개념에서 한번 볼게. 자,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삐죽삐죽한 거 있지? 뾰족뾰족 이렇게 나와 있는 지역들. 이 뾰족뾰족한 게 뭐냐면 이거 다 섭입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도 섭입, 여기도 섭입, 여기도 섭입 다 일어나고 있지? 참고 여기 남아메리칸 밑에도 섭입, 뾰족뾰족 다 나타나고 있지? 근데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야. 그러면 아시아를 보게 되면 아시아 둘레는 다 섭입이 일어나고 있지. 다 섭입이 일어나고 있죠? 다 섭입이 일어나고 있지? 그 말은 아시아 대륙이 있다면 아시아 대륙 주변에 쭉 다 들어가는 거지. 거의 둘러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700km 부분에 거의 모이게 되고 이게 나중에 하강이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강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지. 자, 이제 뜨거운 플룸 할게. 가겠습니다. 자, 뜨거운 플룸은 당연히 상승하는 건데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 이걸 보게 되면 자, 뜨거운 플룸이 생기는 원인을 차가운 플룸의 원인을 두고 있어. 뭐냐면 차가운 플룸이 아까 보게 되면 그대로 덩어리가 700km 부분에 쌓였다가 그대로 하강이 되는데 이 하강이 쭉 계속 바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바닥이라는 게 바로 멘틀의 바닥까지. 그러면 멘틀의 바닥이라는 건 바로 핵과 멘틀의 경계면이 되겠지? 그래서 외핵과 멘틀의 경계까지 도달하게 되면 어쨌거나 차가운 놈을 밀어 넣어줬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땅속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질 거야.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 그러면 이 차가운 놈을 갑자기 넣어주게 되면 아주 온도상의 혼란이 막 생기는 거지. 교란이 막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막 출렁거림이 생기고 그 출렁거림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반대로 상승하는 애가 생긴다는 거지. 그 파동 때문에. 자, 그래서 경계면에 도달하게 되면 경계 부분의 온도 분포가 아주 불안정해지고 이 불안정한 원인, 이 교란, 이 혼란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하는 놈이 생긴다. 이 상승하는 것이 바로 뜨거운 플룸으로서 상승하는 플룸이다. 그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남태평양과 아프리카. 자, 남태평양은 뭐 우리 하와이뿐만 아니라 하와이는 거의 뭐 북태평양이지만 좀 더 내려가게 되면 뭐 타히티도 있고 아프리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발산 경계. 자, 참고로 뜨거운 플룸이라는 것은 플룸들이 올라온다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니까 결과적으로 발산 경계가 돼. 또는 열점이 돼. 그래 아프리카 보게 되면 우리가 발산 경계 중에 바다에서는 해령, 육지에서는 열곡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열곡대는 유일하게 대륙 열곡대는 두 군데가 있다 그랬지? 동아프리카 열곡대와 아이슬란드. 바로 아프리카가 분열되고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쏘리. 다시 할게. 결과적으로 판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자, 지금 열점에서 현재 보면 마그마가 분출돼서 이렇게 화산 만들었습니다. 근데 판이라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판이야. 그럼 얘가 움직이게 되면 또 새롭게 마그마가 분출하게 되면 또 새로운 섬을 만들겠지? 이렇게 섬들이 나열되게 되는 거지. 여기 화산섬이 나열되는 우리 열도란 말을 쓰잖아? 바로 대표적인 게 하와이야. 하와이가 하나의 섬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섬들로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하와이 열도란 말을 쓰는 거잖아. 그래서 하와이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어쨌든 이동을 현재 표현하는 거다. 자, 설명을 하면 자, 오른쪽 아래에는 가장 나이가 0.004로 가장 나이가 어려. 연령이. 근데 저 왼쪽 끝을 보게 되면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가장 많아. 자, 우리가 이미 하와이는 열점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 그러면 이 하와이 부근이 가장 나이가 어리단 말은 바로 이 부근에 바로 이 가까이 바로 열점이다. 그 말이지. 이 부근에 바로 하와이 가까이에 바로 열점이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하와이 열도라고 했지만 많은 이 열도들은 일부는 물에 잠겨 있어. 그러니까 해산이에요. 해산. 간간이 사이사이에 물 밖으로 드러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해산이라고 적혀 있는 거지. 어쨌거나 분출에 의해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럼 나이가 가장 어린 쪽에 가까이에 열점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움직임이 두 가지죠? 자, 이들이 섬이 나열된 건 판의 움직임 때문인데 지금 라인은 두 가지지? 운동 방향은 두 가지지? 하나는 서북서, 하나는 북북서입니다. 우리 방위를 나타낼 때, 방향을 나타낼 때 원래 동서남북 사방위가 있고 북동, 북서, 남동, 남서까지 8방위가 있어. 다시 이를 또 나눈 게 16방위야. 자, 두 개의 움직임 둘 다 뭐냐면 둘 다 북서 방향, 북서 방향이야. 북서 방향인데 북쪽에 가깝기 때문에 북북서. 얘는 서쪽에 가까우니까 서북서가 되는 거지. 이 둘 사이에 딱 북서가 있는 거고. 어쨌거나 자, 이 섬들이 나열된 것은 판의 이동 때문이다. 그러면 북북서와 서북서라는 두 개의 움직임에 의해서 표현된 거다. 그치? 자, 이게 여기가 열점이니까 북북서와 서북서 중에 현재 움직임은 여기가 열점이고 현재 움직임은 서북서가 되겠지. 과거에 북북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 맞지? 자, 움직이는 방향은 두 가지인데 현재 거와 과거 거. 자, 그러면 현재 거와 과거 거를 가지고 이 실제로 이 해양판이 움직인 방향을 찾아낼 수가 있지. 자, 현재 움직임은 서북서랬죠? 과거의 움직임은 북북서야. 그래서 판을 본다면 판을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 처음에 북북서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방향을 틀어서 서북서로 현재 가고 있는 거지. 됐나? 이게 바로 한 점을 기준으로 한 판의 운동 방향입니다. 이것까지 할게. 오늘 여기까지 할게. 참고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봐봐. 이 자료 줘놓고 판의 이동 경로 이 화살표로 연결한 거 있지? 이 화살표 두 개로 다양한 조합, 방향 표시하면서 과거에 이거 수능에 나왔던 거였어. 이 화살표 이거. 보이나?